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부르도저로도 막을 수 없었던 40살의 다혈질 갑장 3명이 물불 못 가리고 회사를 창립하여 뜨거운 감자를 하나 생산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K연구원에서 일을 끝내고 막 나오는데 연구원의 이 팀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여 접한 내용은 팀장님이 자기 친구와 같이 회사를 창립하는데 저를 참여시키고 싶다는 것이었죠. 자본주는 아이템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박 회장님이라는 것입니다. 회사 차리면 주문은 K연구원의 이 팀장님이 직접 따오고 저는 기술협력사의 지원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인 박 회장은 이 팀장과 저에게 각 지분 20%를 줄 테니 자기 일처럼 3명이 다 경영자로서 역할을 분담하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조건은 회사의 20%는 외국 투자 유치를 하자고 하였지요. 코스닥 시정이 붐일 시기라 흥분된 박 회장이 거절할 일은 없었지요. 외자 유치 20%는 확실하게 정관에도 기입하였습니다. 이 팀장의 직책은 사장, 저는 그래도 경영은 싫어서 실장으로 명함을 팠습니다. 이 다혈질 3사람이 200평쯤 되는 빈 사무실을 임차하여 뚝딱 회사를 설립했고 박 회장의 모바일 결제 회사 주소로 공채를 공고하여 연구 직원들 30명도 채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소뚜껑에 콩 튀기듯 회사 창립식을 마치고 3개월 만에 이사장께서 60억 정도의 국가 R&D 과제 계약을 따오셨습니다. 물론 60억 R&D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하는 과정에서 납품 실적 경험이 있는 대기업이나 외국 회사의 기술 협력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즉, 그 부분은 내가 기술 제휴를 맺어 컨소시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그러나 곧 우리 3명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의 소문은 이 사장이 K국가기관의 팀장인데 우리 회사를 차린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저는 마음에 걸렸지요. 그 무렵 저는 업무차 일본에 있었는데 이 사장한테 급하게 전화가 걸려와서 자기가 곧 사장직에서 쫓겨나니까 얼른 귀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귀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저는 침착하게 사유를 물어봤지요. 내용은 박 회장님이 60억의 계약 자금이 회사로 입금되었는데 이 사장이 그 대금을 관리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회사원 전부에게 이 사장님은 준공무원이라 회사에 놔둘 수가 없다고 비밀리에 모임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회장님은 40%의 지분을 가지고 30명의 회사원들과 친밀한 전략으로 경영권 교체를 준비하였던 것이었죠. 저도 심하게 충격을 먹은 게 회사가 창립한 지 1년도 못 가서 박 회장이 이 경영권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회사 창립 때 이런 지랄병들이 나게 되면 내가 다칠까봐 정관의 외자 유치 20%를 열어놓았던 것이었죠. 내가 어느 쪽으로 자빠져도 경영권 보장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나는 이 사장에게 외자 유치 20%중 10%의 투자 지분을 집행할 테니 경영권 방어를 하라고 설명해주고 바로 집행에 옮겼습니다. 내가 귀국하자 역시 박 회장은 회계사와 법무사를 대동하고 경영권 접수를 하고자 회사로 10여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일 만한 사람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여러분, 회사 정관상 51%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합니다. 제가 20%, 외국인이 10%, 학계 30% 지분으로 나는 이사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경영권은 유지되었고 확인 서류는 테이블 위에
비치하였습니다. 박 회장께서는 내 발표에 황당해서 내가 어떻게 여자한테 당하느냐고 언성을 높였으나 모든 것은 정관이 말을 해주는 것이 주식회사 법인인 셈이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회사 직원 30명 전원이 회사에 나와서 그냥 놀고 있었고 믿었던 소장도 건들건들 박 회장의 지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보고 경악을 했지만 겉으로는 애써 침착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원들은 사장님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막 나가는 행동이었죠. 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원은 아이고 사장님 여기 회사 차린 거 우리가 질러드릴까요? 라고 대놓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30명 전원이 이사장님의 상전이 된 기막힌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사장만 큰일 난 것이 아니라 저도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큰일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나를 믿고 에이전트십을 맺은 내 소중한 외국 지인들이 여기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고 목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경영권 전쟁에서 밀려나간 박 회장은 이사장한테 너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조심하거라이 라는 겁박도 했습니다. 나는 이사장한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을 동업자로 나까지 끌어들였느냐고 묻자 박 회장이란 사람은 큰 사채업을 하면서 모바일 회사를 상장해서 뻥튀기나 하려고 인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기절 안 한 게 다행이지요. 내 눈앞에 벌어진 황당한 이 일. 회사를 출근하면 30명이 위아래도 없는 그냥 다 사장이었지요. 세상의 이사장이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준공무원이라는 자기 신분을 어디까지 숨길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나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제 오랜 신복 2명을 회사로 불렀지요. 일단 내가 잘못된 것을 파악했으니 우선 제3의 피해가 안 나게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회사원들을 가만 내버려 두었다가 하루아침에 과감하게 30명 전원의 목을 단칼에 베어 다들 놀래켰습니다. 사원들은 회사 R&D 프로젝트 때문에 절대로 내가 자기들을 못 자를 것이라고 넋놓고 있다가 잘리고 나서 박 회장 모바일 회사로 몰려갔습니다. 노동법상 정직 사원으로 전환이 안 되었으므로 일괄 해고가 가능했지요. 이제 저는 200평이나 되는 회사에 출근하면 내 지인 2명만 달랑 출근하는 기막힌 회사가 된 것입니다. 외관상 유령 회사가 따로 없었지요. 저는 2명의 제 신복과 같이 하루빨리 20명 이상의 석박사들의 인원을 채워 R&D 프로젝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 측도 우리 30명 연구 인력이 전원 교체되는 일은 심각한 일로서 우리 회사가 R&D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산 넘어 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이 소문은 K기관장 귀에 들어갔고 기관에서는 먼저 이사장 제명에 대한 운영위원회 날짜가 잡힌 날 이사장은 저녁 때 저를 찾아왔지요. 정 실장님, 나는 집사람과 상의해서 미국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쪽팔려서 해고되기 전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와이프가 그러네요. 아니 지금 40이 넘었는데 미국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뭐 하시게요? 국가기관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합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기관장님한테 가셔서 머리 한번 숙이시는 게 실업자 돼서 가정도 못 지키는 것보다 납니다.
내일이라도 기관장님 집으로 찾아가셔서 싹싹 빌면서 옆 사람들도 다 끌어들이세요.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원장님, 제가 이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앞자리 정 박사, 뒷자리 김 박사, 조 박사 등 모두 기업과 커넥션들이 있어서 저도 괜찮은 줄 알고 회사를 벌렸습니다. 처자식과 먹고 살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럼 원장님이 일 크게 안 벌리려고 자기 아래에 있는 분들 여러 명 자르는 일 안 생기기 때문에 알아서 살려줄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가서 싹싹 비르세요. 원장님은 찾아온 이사장에게 왜 이제야 찾아왔냐며 최선을 다해 보시겠다고 말하셨고, 그 후 이사장의 처분은 감봉 3개월로 일단락되었지요.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회사로 와서 짐을 챙기면서 자기 지분 20%를 조건 없이 저에게 주면서 자기가 목이 날아가는 위험까지 회사를 지켜냈으니 잘 경영하기 바란다고 하고 회사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토록 회사 대표는 안 하려고 애를 썼건만 제 사주가 대표가 될 팔자였나 봅니다. 그 후 저 혼자 남아서 그렇게 저는 5차년도 프로젝트까지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 1년을 남겼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1년만 무사히 지나면 애벌레가 공작새가 되는 순간이 된 것이지요. 회사의 열매를 크게 거두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태클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는 K 기관장님의 인맥 회사가 우리 회사의 R&D 마지막 프로젝트를 뺏어서 달라고 하는 압력을 내가 막아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국가 K기관과 싸워야 하니 나로서는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K기관에서 하는 권력 행사는 우리 회사 R&D 프로젝트를 뺏는 수수는 이랬습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운영위원회에서 답이 먼저 나와 그 문서가 우리 협력사인 해외로 공문으로 나간 것이었죠. 공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회사가 탈퇴될 것이니까 기술협력은 K기관과 직접 하자고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에이전트사도 그 공문을 보고 시작도 안 한 회의에 결과가 먼저 나왔다고 K기관이 부끄러울 정도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역시 에이전트사는 성숙하게 K기관의 답서를 자기 회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곳으로서 회사와 회사 간에는 기술 협력은 해도 기관 간은 하지 않는다고 답을 해주면서 동시에 우리 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공문이 보내왔습니다. 그 멍텅구리 기관장은 거기서 안 끝내고 그럼 회사를 하나 추천해 주겠다고 다시 추천 공문을 또 보냈고, 에이전트사는 현재의 거래처를 바꾸면 프로젝트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나는 다시 문서를 받았습니다. 추천받은 회사를 보니 친형이 그 회사 중역이었고 동생이 K 기관장 밑에서 일하는 그런 인맥이었던 것이었죠. 할 수 없이 저는 성능 좋은 장거리 볼펜 형태의 녹음기를 하나 사서 주머니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얼마 후 K기관에서 대표님이 혼자 방문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는 혼자 방문했습니다. K기관에서 박사들 6명이 들어와서 나를 하나 놓고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영미씨, 이제 그만 내려가시지요? 네, 이 프로젝트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내려가야 하는지 그거를 문서로 작성해서 공문으로 저희 회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하고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내가 죽으려고 그런 것까지 공문으로 보냅니까? 저희 회사 감사도 하셨고 청문회 해부에서 당당하게 통과도 되었는데
누굽니까? 저를 죽이는 게. 위에서예요. 나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위에라면 원장이신가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려가려면 내려가는 거지. 그냥 영미 씨가 프로젝트 연구 실수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로 내려간다는 포기서 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회사로 돌아가서 우리 입장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남았습니다. 그 후 우리 입장은 우편으로 녹음 테이프만 원장님께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줄줄이 모가지 날아가기 전에 얼른 해결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기관 연구원들은 나 찾는데 혈안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곧 매스컴에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K연구원에 그렇게 불을 싸질러 놓고 그냥 동경 집으로 가서 푹 쉬고 있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서 난 저를 당장 눈앞에 데려다 달라는 원장님 앞에 갔지요. 원장님은 뭐든지 다 들어줄 기색으로 녹음 테이프 원본을 주는 조건이 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실패를 하면 나를 믿고 밀어준 지인들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원장님. 그래서 내가 무사히 프로젝트를 끝내고 동경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조건을 말했습니다. 원장님한테는 자기가 기관장으로 있는 한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녹음 테이프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5년에 걸쳐 6차년도까지 무사히 국가 R&D 프로젝트를 끝냈고 귀하디 귀한 공작새가 되었습니다. 즉 모체인 박 회장의 모바일 회사보다 제가 우회 상장을 먼저 하여 박 회장님도 투자 10배 이상의 이익을 드렸지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 이 사장을 찾아가서 주식을 10배로 튀겨 5억 상당을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동업자로서 멋있게 술 한잔을 했는데 지인으로서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장이 나한테 5억의 거금을 받고 나서 내가 그 주식 도로 내놓으라고 할까봐 겁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즉,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돈 벌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도와준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애쓴 것 그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 영화 제사 이노베이터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썰마마 구독을 눌러두시면 차기 경험 지식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